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리더 이대호입니다. 항암제를 비롯해서 신약 개발에 나서는 기업이 코스닥에 참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병이 발생하기 전에 혹은 발생 초기에 그 원인을 아예 잠가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 유전 정보가 담긴 핵산, 즉 RNA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국내 최초로 핵산 치료제 그 임상에 진입한 올릭스의 이동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동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저희 그 올릭스는 기업 탐탐을 통해서도 한 1년 전쯤에 방송을 먼저 해드렸었고 네, 오랜만에 이제 다시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강단에는 굉장히 많이 서셨는데 네, 자본시장을 이제 1년여 좀 겪어보신 거잖아요. 네. CEO로서 자본시장을 겪어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일단 굉장히 어렵다. 힘든 시기도 있었고. 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 네. 상장을 하면서 저희가 보유한 기술을 기업 가치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네.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죠. 예. 자본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외 법인 설립이라든지 혹은 기술 이전의 시기를 이제 모색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본시장에서의 회사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이제 저희 개발 계획에 회사의 사업 계획에 네.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내부의 역량이라든지 개발 일정에 무관하게 이 외부 요인으로 의해서 저희 주가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회사들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예.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 주주분들에게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저희의 그 일정대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나간다면 조만간 아마 정당한 평가를 이 자본시장으로부터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IR 투자자 소통도 굉장히 열심히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질 거고요. 자, 이제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제 올릭스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쉽게 더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그쵸? 것 같고요. 저도 올릭스 한참 공부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네.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아마 올릭스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저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릭스는 핵산 치료제, 그중에서도 RNA 간섭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핵산 치료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신약 개발 이 플랫폼에 있어서 1세대를 우리가 합성 신약, 네. 이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2세대를 항체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에 이은 제3세대의 신약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세대나 2세대 기술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저도 학부 학생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DNA는 다 압니다. DNA에 세포에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가 DNA에 들어 있고 그 DNA는 결국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네. 그 단백질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의 약물들은 이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공략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DNA와 사촌뻘에 있는 RNA라고 하는 또 다른 핵산 물질을 공략을 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신약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3세대 핵산 치료제 기술이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RNA 간섭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NA 간섭 기술은 작년에 첫 번째 RNA 간섭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시판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향후 수년간 많은 후속 치료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는 이러한 핵산 치료제 기술 중에서 3세대 기술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알려진 이 기능적으로 우월하다고 알려진 이 RNA 간섭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수원 광교에 위치하고 있고 약 60명의 임직원 중에 80% 정도가 R&D 인력인 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단백질이 생기기 전에 네. 먼저 그 RNA를 찾아내서 그걸 잠가버리는 기술 이렇게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예. 넘치면 그 넘친 물을 밀대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기존 기술이라고 한다면 수도꼭지를 잠궈버려서 아예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3세대 핵산치료제 RNA 간섭 기술이다라고 비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훨씬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죠. 네. 아마 그 RNA 간섭 기술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올릭스가 첫 번째 상장 기업이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올리패스라는 이제 네. 비슷한 기술을 가진 회사도 상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 둘씩 이제 접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RNA 간섭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회사들은 좀 있는데 올릭스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차별적인 기술은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올릭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RNA 간섭 분야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에 진입한 국내 유일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이 RNA 간섭 신약 기업입니다. 임상 시험 자체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릭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RNA 간섭 기술은 뭐 비대칭 RNA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선진국들, 미국, 유럽의 선발 주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칭형 RNA에 비해서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성을 가지게 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대칭적인 구조가 가지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작용을 우리가 개선한 그런 결과를 뭐 학회 논문으로 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은 뭐 여러 그 글로벌 국가에 이미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저희의 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이상까지 아우르는 10여 종 이상의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소개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 네. 상장 당시보다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도 많아졌고 그 적응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증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안구, 뭐 피부 이 네, 정도였다가 얼마나 더 많아진 건지 간단하게 좀 파이프라인 소개해 주실까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릭스는 이 약물을 환부에 직접 투여해서 약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소 투여 질환에 집중을 해왔고 지금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부, 안구 그리고 폐와 같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것이 가능한 부위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현재 뭐 10여 종 이상의 신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먼저 피부에서는 비대 흉터 치료제인 올릭스 101A 프로그램이 현재 한국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또 미국 임상 이상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토피, 탈모 등의 피부 관련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구 쪽에서는 치료제가 전혀 없는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인 혁신 신약인 네. 올릭스 301A 프로그램이 조만간 미국 FDA 임상 신청을 할 예정이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치료제로서 망막 섬유화증 치료제인 301D 그리고 망막 색소 변성증 치료제인 304A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질환 분야에 있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던 그 폐섬유화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올릭스 201A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그 국소 투여 질환 치료제 개발 전략과 함께 최근 저희는 이 내부 장기 중에 하나인 간 조직으로 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기술을 확보하고 예. 이제 간 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아하. 그래서 간 섬유화와 같은 이러한 간 질환 치료제 개발은 사실은 이 대형 제약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 시장이 분야인데요. 크니까요. 네, 저희가 미국에 작년에 설립한 미국 법인과 협력하여서 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복수의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마음이 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로 올릭스의 신약은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니까 제일 빠른 게 비대 흉터 치료제 네네. 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획상으로 일러야 2023년 개발 목표이고, 그러면 뭐 글로벌 임상 2상, 3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직접 하시는 건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3상까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뭐 저희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투입 비용 대비 가장 신약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점을 임상 2A 상의 성공 시점, 즉 사람의 환자에게서 처음으로 효력이 검증되는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릭스는 이 글로벌 2A 임상까지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되 이 시점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또는 파트너링을 달성하는 것을 저희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3상 진행 및 허가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크고 경험이 많은 파트너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이 가능한 것은 저희 올릭스가 하나의 약물에 회사가 올인을 하는 구조가 아닌 여러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양하게, 그것은 저희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약물에 회사가 올인을 할 경우에는 그 약물이 실패할 경우에 회사가 받는 데미지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며 그리고 조기에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리스크 해칭을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2013년에 그 휴젤에게 일부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게 있고, 지난 3월이었죠. 프랑스 떼아와도 네네.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을 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임상 시험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계약을 맺은 거였단 그렇죠. 말이죠. 네네. 이게 그 라이선스 아웃 전략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제 말하고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뭐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에서 그럼 뭘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냐, 네네. 이런 반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최근에 우리가 글로벌 신약 기술의 거래 동향을 보면 굉장히 유망한 이 신약 기술의 경우에는 임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 거래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내 회사인 휴젤과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인 떼아에 임상 진입 전에 기술 이전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기술이라든지 시장성에 대해서 이 국내외 제약기업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올릭스의 비즈니스 전략이 임상 2A 상에서의 기술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우리가 아시아라든지 유럽과 같이 지역을 한정한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의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기에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수익도 발생이 하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올릭스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제 그러한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가 모든 글로벌 권리를 초기 단계에서 헐값에 넘기지는 않는다. 지역을 한정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저희가 휴젤 및 떼아에 이전한 프로그램 외에도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순항을 하고 있어서 이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제약사가 저희 기술을 가져가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플랫폼을 이전하는 딜도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희 기술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지난 며칠 전 개천절 때 네. 갑자기 어느 글로벌 제약사에서 미팅을 요청해서 그래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만나서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3상까지 직접 가서 큰 덩어리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거나 큰 덩어리로 신약을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지역별로, 적응증별로 이렇게 해서 쪼개서 얼마든지 라이선스 아웃이 여러 차례 가능한 구조. 네, 향후에 회사의 역량이 이제 커지게 되면 네. 저희도 언젠가는 글로벌 3상을 직접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규모가 이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전략,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미국 법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지난해 미국 법인을 설립하셨고 또 현지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이제 뽑고 계시는 예,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뭐 임상만을 위한 건지. 네, 그 미국 법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설립을 하였고요. 네. 이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 그리고 동부는
그리고 서부는 이 샌디에고에 저희가 각각 오피스 및 연구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보스턴 캠브리지는 전 세계 제약 바이오의 허브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노피, 노바티스와 같은 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R&D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버드, MIT와 같은 뭐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오피스를 세움으로써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위치적인 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브리지에 설립한 올릭스 미국 법인은 이 현지 우수 인력들을 이미 유치를 했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글로벌 임상 진행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이전과 같은 파트너링에도 많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샌디에고 역시 미국의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저희의 실제 신약 물질인 핵산 물질 합성을 위한 현지 랩을 이제 신설하고 이 합성 전문가를 영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법인의 활동은 향후 올릭스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그 네.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좀 시끄러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물론 임상 시험에서 실패하는 거야 뭐 바이오 산업이 당연히 져야 할 리스크이긴 한데, 일부 좀 도덕적인 문제까지 불거져서 잡음이 더 크게 인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산업에 계심으로해서 또 CEO로서 그런 논란을 좀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워낙 다양하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뭐 스토리가 다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러한 실패를 계기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내면과 외면이 좀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네. 그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사람을 달에 보내는데 11번의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실패를 무작정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교훈을 통해서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업으로서의 이윤 추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어떤 경천애인의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보다 그 신약 개발을 처음 결심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개 구충제까지 드신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네. 바이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들이 유념해서 좀 봐야 할 포인트가 네. 있다면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투자자들마다 예. 이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뭐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반 기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 전략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그 개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 올릭스가 그런 회사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올릭스 얘기잖아요. 네. 뭐 굳이 올릭스를 투자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투자하시겠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지 않을까라고. 네. 하지만 올릭스가 우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대표님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현재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또 올해 네, 재직을 그렇습니다. 하셨고, 네. 성균관대학교 교수 창업 1호시죠? 그거는 아니고요. 상장 1호든가요? 상장 제가 2호로 들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예. 이 바이오 쪽은 아니고 IT 업계에서 IT 쪽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셨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뭐 지난 10년 내로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내가 뜨는 별이다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얼마 전에 학교에다 또 큰 기부도 약속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작년 7월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2008년부터 성균관대에 부임해서 이제 이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동료 교수님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에 저의 그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10억 기부 약정을 이제 하였습니다. 예, 총장님 듣고 계시죠? 네, 제 그 기부를 통해서 네. 우리 대학원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학부의 실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데 좀 적은 금액이지만 써달라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그 총장님이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올릭스 이동기 대표님이 이제 큰 기부 약속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꼭 지켜야 되겠죠. 마음 바뀔까 봐 그렇게 하셨나? 아무튼 아까 뭐 미국 법인 이야기가 또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그 상장할 때 한 그 인력이 40명 정도 안팎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한 네네. 60명 정도 달하고 있다고. 네네. 좋은 인재들 또 어떻게 유치하고 계시는지. 그 대표이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사실 인재 유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좋은 분이 계시면 얘기를 들으면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을 설립한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이 글로벌 이 신약 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설립을 한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인력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 드리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올릭스를 어떤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CEO가 계속해서 되고 싶으신지. 네, 저희 올릭스는 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세대 신약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개화기에 있는 이 핵산 치료제, 그 중에서도 RNA 간섭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3세대 신약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저희 역시 세계적인 신약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 비전은 이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코넬 의대 교수와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창업한 이 회사인데 현재 세계적인 신약 기업으로 성장한 그래서 이제 교수 창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신약 기업으로 성장한 리제네론과 같은 회사로 올릭스를 키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희 올릭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의 선도자로서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을 이 산업을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그를 통해 이 국내 바이오 분야 전공자들에게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호흡이 좀 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 현황이라든지 이 개발 경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올릭스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본 올릭스, 자체 개발한 RNA 간섭 기술로 그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또 미래 3세대 치료제로서 올릭스의 기술력과 시장 파급력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신뢰받는 올릭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동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